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할 먼저 보기의 게임 바로 여기는 빌리지 빅박스입니다. 빌리지는 유명한 부부 작가인 잉카 앤 마커스 브렌트 부부가 2011년에 선보인 게임으로 주로 아이들 게임을 만들어 오다가 매니아층에게 그들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빌리지가 출시된 이듬해 2012년에는 독일의 올해의 게임상 전문가 부분에도 선정이 되는데요.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서 2013년 여관 확장과 2014년에는 항구 확장을 연이어 출시하며 성공적인 확장 태클을 타게 되었습니다. 우선 브란트 부부가 워낙에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즐겼기 때문에 게임의 테마가 자극적이지 않은 소소한 마을이라는 점이 우선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보드게이머들이 좋아하는 중세 테마이긴 하지만 일러스트 분위기 때문에 중세라는 느낌을 받을 뿐 실제 게임을 즐기면서 느끼는 소재에서는 중세 판타지 느낌은커녕 현 시대의 어떤 시골 마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마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독특한 기믹으로 사용함으로써 죽기 싫어도 시간이 흐르면 죽어야 하고 또 죽더라도 잘 죽어야 명예롭게 연대계에 실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게임이 끝나면 마치 어떤 대가족의 허사시를 경험한 듯한 기분이 드는 장엄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명작 빌리지 시리즈가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함께 빅박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돌아왔는데요. 저와 함께 빌리지 빅박스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과거의 작품은 오딘을 위해서나 돌팔이 약장수에서 보여줬던 그 못생겼지만 그 푸근한 인물들을 잘 그려내는 데니스 로하우젠 작가가 그래픽을 담당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평소에는 캐릭터들이 참 못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그 작가의 그림체가 이 빌리지라는 테마는 또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서 소시민적이고 푸근한 느낌을 따뜻하게 잘 담아내었었는데요. 실제로 이 작가는 중세마을 테마에 너무 특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빌리지 게임을 하면서도 큰 이질감을 못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빅박스로 선보인 그래픽은 확실히 좀 과거와 달라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인지 올인원 빅박스 구성과 함께 일러스트까지도 전면 교체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전체적인 색감이나 요소들은 분명 더 화사해졌고 그리고 그래픽 요소들도 구분이 더 명확해졌으며 무엇보다 이 게임판과 연대기의 듀얼 레이어로 인해서 게임 플레이에 안정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메인보드가 기본판으로 즐기든지 혹은 항구 확장을 포함해서 즐길 건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양면 보드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모든 빌리지의 프로모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솔로 모드까지 추가되어 카를라라는 가상의 인물과 대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은 분명 메리트입니다. 이제는 10년 이상이 흘러버리니 구작의 게임인 터라 빌리지를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젠 과거의 게임과 비교는 이쯤 하고 새롭게 출시된 이 빌리지 빅박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게임 종류 시 가장 높은 이 망명 점수를 얻어서 가문의 이름을 드높인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특히 그 정해진 라운드가 아닌 게임을 진행하다가 이 마을의 연대기판이나 아니면 보드 위의 공동묘지 중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도 마지막 공간에 묻히게 되는 순간 게임 종료 트리거가 발동됩니다. 그 전까지는 각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액션들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메커니즘은 일꾼 놓기와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반대로 액션을 수행하는 오픈 드래프팅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이 영향력 큐브를 잘 섞어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 정해진 액션 지역마다 큐브를 꺼내서 깔아놓게 되는데요. 자신의 턴에 원하는 액션 지역에 이렇게 큐브를 가져오면서 가져온 지역의 액션을 수행하면서 그 큐브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당 지역 큐브가 없으면 액션을 수행할 수 없기도 하고요. 5가지 색상에 이루어진 영향력 큐브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을 담당하는 검정색 큐브가 있는데 이것을 가져갈 경우 해당 지역의 액션을 수행할 수 있긴 하지만 큐브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바로 버려야 하며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액션을 수행할 때 큐브의 색상도 잘 살펴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큐브의 지역도 신경 써야 하며 결국은 메인보드 위에 큐브가 다 없어져야 한 라운드가 종료되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 마냥 검정 큐브를 내가 아닌 상대 턴에 집을 수밖에 없게 하려는 턴 눈치 싸움이 흐르는 게 재미 포인트입니다. 앞서 이 검정 큐브를 가져간 사람은 페널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그 요즘 게임들에서는 종종 시간의 흐름을 차용한 게임들이 있긴 한데 빌리지가 출시될 당시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제법 신선한 요소였습니다. 각자 게임판 우측 상단에 보면 모래시계 모양의 토큰과 함께 생애 트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래시계 그림 하나마다 생애 트랙 토큰은 우측으로 한 칸씩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흐름은 당연히 역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 바퀴를 흘러서 이 12시에 위치한 깃털 부분을 생애 트랙 토큰이 지나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자신이 사용하던 이 가족말 중 하나를 무덤으로 보내야 됩니다.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때 검정색 큐브인 전염병 큐브를 잡은 사람은 그냥 시간이 2시간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바로 페널티인 셈이죠. 이 빌리지 게임은 해야 할 건 굉장히 많은데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의 게임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은 건 언제나 풍족하게 열려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외치기 때문이죠. 뭐랄까 현재 지금 저희네 삶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그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딱 어울리는 게임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흐름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특정 딜레마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자원이냐 시간이냐라는 싸움입니다. 여타 다양한 점수 루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공방 지역에서 상품들을 제작해서 이 시장에서 판매를 해 점수를 얻는 루트가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공방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할 때 앞서 획득했던 영향력 큐브나 자원들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다면 자신의 말을 공방으로 이동시켜서 시간을 사용해서 제작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원이 없어도 시간만 소유하면 상품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한 셈인 거죠. 때문에 게임을 하는 내내 여기 있는 이 큐브의 자원들을 쓸 것인지 아니면 내 시간을 쓸 것인지를 게임 끝나는 순간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면서 공방이 아닌 여타의 다른 마을 액션 지역에서도 특정 액션들마다 시간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이 고통스러운 건 결국 그 뒤엔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빌리지에서도 생애 트랙 토큰이 한 바퀴 돌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가족 말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재미나게도 각 플레이어들은 게임 초반 세팅 시 가족 구성원 말들을 부여받을 때 1에서 4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쉽게 세대라고 인식하면 되는데요. 게임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1번의 말들을 사용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 말들을 늘릴 수도 있기도 하는데 그때는 낮은 말이 먼저 추가돼서 사용되게 됩니다. 즉 1번의 자식들이 2번 세대이고 2번의 자식들이 3번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죽음의 시기가 오면 내가 보유한 말 중에 가장 숫자가 낮은 번호, 즉 가장 오래된 세대가 먼저 제거가 되게 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다. 오래된 세대라면 내가 분명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말인지라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을 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플레이어들에게 특정 이득을 제공하고 있었던 가족말일 텐데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순간이 오면 제법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생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죽었을 경우 말을 놓는 장소가 달라지는데 이때 마을의 연대기 보드나 공동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보드를 잘 살펴보면 각 연대기 칸마다 역할 구역이 다르게 나눠져 있어서 누울 수 있는 자리 또한 선착순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게임 종료 시 이 연대기 보드에 놓인 자신의 가족말 개수에 따라서 끝났을 때 추가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무 혜택도 없는 공동묘지에 누이기보다는 이 명예롭게 연대기 보드에 말을 놓으려고 애쓰게 되죠. 더불어 기본판에는 각 7개의 액션 지역이 존재하는데 저마다 어렵지 않은 소소한 액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곡식 자원과 가족을 늘리는 액션들이 있고요. 빌리지에서 주된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한 이 공방 액션 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공방들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이 시장 액션이 있는데 시장 액션지에게는 이 큐브가 단 한 개만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이 큐브를 가져가서 장날을 열지 눈치 싸움이 제법 재미납니다. 특히 상품을 판매 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패스하기 전까지 돌아가면서 상품을 한 개씩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 때마다 여기 보이듯이 녹색 큐브 한 개와 이 시간 한 칸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큐브를 먼저 집어든 즉 이 시장 판매 개시를 시작한 사람은 처음 1회만 이 녹색 토큰 비용과 시간이 면제되기 때문에 확실히 먼저 장날을 여는 사람이 유리한 셈이라 호시탐탐 장날을 먼저 열려고 액션을 노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선마커를 가져가거나 다양한 보상들을 얻을 수 있는 회의소라든지 게임판의 여행지도에서 가족의 구성원만을 이리저리 경로에 따라 이동시키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여행도 존재합니다. 여행은 마차 상품 외에도 큐브와 시간이 모두 들어가는 행동이기도 하고 게임 종료 시에도 몇 곳에 디스크를 놓았는지에 따라 종료 시 보상 점수를 추가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하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재미나게도 이 부분은 확실한 보상이 아닌 확률적 요소가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이 검정 주머니에 자신의 말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종료할 때마다 미사 행사 이벤트로 주머니에서 게임말을 4개를 뽑게 되는데 이때 넣었던 자신의 말이 나와야 비로소 이 해당 교회 칸에 말을 올려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리 넣어두니 꽝의 검정색 말들이 가족말과 같이 뽑혀지기도 하는데 바로 방해 요소인 셈이죠. 근데 이게 왜 재미난 요소이냐면
뭐냐면 미사가 끝날 때 교회에 가장 많은 가족말이 있는 사람은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2점을 얻게 되는데요. 이 빌리지가 여기 보시다시피 큰 점수가 나는 게임이 아닌지라 2점이 누적될수록 제법 큰 점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같은 수의 가족말이 있다면 비용을 내고 좀 더 우측으로 이동한 가족말이 많을수록 우위라는 영향력 싸움도 소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누군가 액션 큐브를 다 집어가서 해당 액션을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게 여기 보시다시피 같은 색의 큐브를 3개를 지불하면 큐브가 없더라도 특정 지역의 액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큐브를 가져갈 때도 색상을 잘 골라서 가져와야 하는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이 빌리지가 매 확장이 나올 때마다 호평이 있었던 이유는 솔직히 기본판만으로도 좋은 게임인 건 맞지만 뭔가 약간 싱거운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맥주라는 상품과 주민카드가 추가되는 여관 확장과 육루로 여행하는 게 아닌 백길을 따라서 멀리 여행을 떠나는 항구 확장, 그리고 이번 픽박스에 새롭게 추가된 이 결혼 확장까지 총 3개의 확장이 추가되면서 빌리지는 더욱더 풍성해지는데요. 우선 이 여관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보드와 함께 마을 주민카드들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여관 지역에 있는 큐브가 추가로 놓이게 되고 여관 액션을 할 경우 여기 있는 맥주나 돈 자원을 통해서 주민카드를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카드는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게임 종료 시 추가 승점을 주는 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 간에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방에서 맥주 상품도 여기서 제조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맥주를 팔아 승점을 얻을 수 있는 손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항구 확장은 게임 시작지 각자 3개의 상품을 실을 수 있는 배를 보유하게 되고 여행을 선택할 경우 금화를 지불해서 선장들을 고용을 해야만 항해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금화를 얼마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선장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항해 시 배를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단순히 디스크를 내려놓기만 했던 육로 여행길과 달리 이 코코아 바구니와 찻잎 뭉치라는 새로운 고급 상품들과 더불어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보물상자라는 요소가 함께 추가되어 더욱 다양해진 여행 루트에 선택의 재미를 주는 확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 확장은 빅박스에 새롭게 추가된 확장이라서 저 또한 기대가 컸는데요. 그 기대만큼이나 재미난 확장이었습니다. 역시 새롭게 결혼 액션을 할 수 있게 결혼판 보드가 추가되고 그 위로 큐브들이 놓이게 되고요. 결혼 액션을 선택하게 되면 결혼식 영역에 자신의 가족말을 놓게 되는데 이게 재미나게도 이 우선순위 순위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결혼의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보상이 낮고 결혼 순위의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보상이 큰 셈인데 라운드가 종료되고 진행되었던 미사 이벤트처럼 앞으로 결혼식 이벤트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결혼 트랙의 우선순위가 높은 두 쌍이 묶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커플이 빵과 도구로 나뉜 지역 중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가 되면 이 커플들은 한 집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정집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커플을 이루고 있는 두 플레이어는 매 라운드 끝에 새로운 가족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또 새롭게 추가된 빵과 도구 타일은 이 결혼 확장에서 추가된 아이템인데요. 도구는 이 공방 지역에서 액션을 할 때 사용하면 이렇게 상품을 2배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빵은 교회에서 우측으로 이동 시 점점 많은 곡식 주머니를 내야 하는데요. 빵 타일 한 개가 그 곡식 주머니가 몇 개든지 대체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가족말 밑에다가 빵 타일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가족말의 숫자가 1 증가하게 돼서 죽음을 거행해야 될 때 가장 낮은 숫자에, 즉 가장 오래된 세대의 가족말을 제거해야 되는데 마치 생명 연장처럼 조금 유예 기간을 주는 요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결혼 확장에서는 밀수업자라는 이 위쪽에 액션도 추가로 생겨나게 되는데 3개의 다양한 액션들을 자신이 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중 하나는 이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에게도 팔 수 있는 액션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면 그 대기 손님에게 팔 상품을 준비하고 있던 플레이어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빅박스니만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게임인 건 사실입니다. 우선 먼저 기본판을 즐겨보시고 난 뒤에 확장을 하나씩 추가해보시면서 어떤 매력들이 추가되는지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확장이 다 추가가 되면 처음 즐겼던 소소했던 마을의 빌리지 느낌과는 다르게 대도시에서 게임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로 빌리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판이 갖고 있었던 선택지의 고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힘겨워지는 것도 사실이고 특정 하나의 테크로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다양한 살 길을 찾아서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손님에게 상품을 누가 먼저 파느냐와 결국 죽음의 순간에 연대기판에 가족말을 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눈치 싸움, 그리고 라운드 끝에 이 미사와 결혼 이벤트에서 벌어지는 영향력 순서 싸움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게임이 항상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재미난 게임인 터라 3, 4인의 플레이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리지 게임의 매력은 놓아줘야 할 때의 선택에 있습니다. 어떠한 자원도 상품도 이 게임에선 영원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유해서 보유할
보유할 때의 이득은 이득대로 취하되 또 그걸 과감하게 팔아서 없애야 할 때는 없애야 하는 선택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가족말로 너무 시간을 쥐어짜서 아끼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빠르게 생애 트랙을 전진시켜서 가족말로 연대기 보드에 놓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현생처럼 죽음을 앞두고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아서 아둥바둥 치고 플레이하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다음 세대에게 길도 열어주고 현명하게 상품들과 자원들을 사용하는 타이밍을 캐치하는 플레이어야말로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는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이상 평온하고 따뜻한 느낌일 것 같지만 실상은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치열하고 아깝기만 한 게임 빌리지 빅박스였습니다. 빅박스니만큼 앞서 소개한 것들 외에 미션 카드와 같이 시작 시 부여받고 달성해야 되는 여기 있는 인생 목표 미니 확장들도 동봉이 되었고요. 정리 시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트레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신다면 10년 전에 출시된 구작이지만 지금까지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의 이유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리지 빅박스는 조만간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정확한 가격과 게임 내 구성물은 해당 사이트 내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빠!